자, 다음은 주차장법에 의한 허가 기준 확인하기. 주차장법은 1979년에 건축법에서 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에 보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지는 2m만 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접해야 되지만, 만약에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노회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죠.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또 주차장법에 규정이 조금 강화된 규정이 있어요. 차로 너비는 2.5m 이상을 하고, 또 출입구 너비는 3m로 해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에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형식에 대해서 평행주차, 직각주차, 60도 대양주차, 45도 대양주차, 교차주차 이런 것들은 그 표에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하는 차들이 나갈 수 있는 차로 너비는 2.5m 이상이니까 가능하다면 골목이나 이렇게 복잡한 이미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고 외곽에 있으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2.5m 또는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건축허가가 쉽다. 왜?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동시에 하다 보면, 적용이 되다 보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2m 이상의 통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은 50제곱미터, 15평이 초과되면 주차장법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골목길에 있는 옛날 건물이 주택이 15평이 5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 그러면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되겠으나, 건축물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주차장법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근린생활은 200제곱미터, 창고는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주거와 달리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락시설은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당 주차장이 한 대 해야 되고, 문화집회시설 중에 판매시설이나 운동시설은 150제곱미터당 한 대, 시설 기준, 시설 면적. 그 다음에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숙박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아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웃 경계와 50cm, 그리고 일조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법을 100% 적용하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 남아도 쓰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사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중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는 매입해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곧바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곤란하면 계약서에다 그런 조건도 넣어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점점점 우리 중개사의 과실이, 중개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 면적에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부설 건축물이든 뭐 노회 주차장이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개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땅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부설 주차장은 면제받을 수 있죠. 돈을 내면 동네 공동 그 주차장에다가를 부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또 그 대지에
사용하지 않고 옆에나 조금 떨어진 곳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설 주차장의 새로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당히 임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